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출혈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어떤 재활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보호자의 입장, 간병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 1에서 2주는 중환자실에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 병실을 오게 돼요. 일반 병실에 처음 올 때도 재활과로 가는 건 아니고 신경과에서 이제 재활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신경 쓸 거 없이 아마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채로 그대로 재활을 받게 돼요. 이거는 병원 측에서 알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 침대채로 옮겨주고 바로 병실로 다시 복귀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딱히 보호자가 할 일은 없고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그 치료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좋거든요. 따라가셔가지고 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밖에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그 치료실이 어딘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직접 환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선 짤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치료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대로 저희는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일어나는 게 전부,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전부니까 그때는 이렇게 칸이 많이 비어 있다가 점차 호전이 되면서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저희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과목을 나누는 것처럼 똑같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치료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우리가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직접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그 시간보다 빨리 가셔야 되고 시간보다 늦으면 치료를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들이 이제 호전이 되면서 저희는 4가지의 그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이렇게 이제 4가지로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사진은 운동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운동 치료는 이렇게 기구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 감시하에 하고 그리고 보호자도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그 환자가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생겨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2달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기구에 타 있잖아요. 초반에는 선생님들 한 분씩 다 계시면서 이제 환자의 낙상사고라든지 뭐 안전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충분히 앉아있는 힘이 생기면 이렇게 혼자 앉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언어 치료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실어증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2달 정도는 이제 자기 이름도 말도 못하고 하여튼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조용히 있고 눈만 꼼뻑꼼뻑거리고 반응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은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언어 치료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듣고 그냥 계속 들어요. 아이들 낱말 카드 같은 것도 보여주고 뭐 발음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을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거짓말같이 말이 틉니다. 이렇게 입이 튼다 그러죠. 이게 저희 같은 이제 간병인들이 계속 옆에서 말을 시켜주고 이제 반복적인 대화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거짓말처럼 이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본인 이름도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말을 못할까 우리 환자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말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생소했어요. 작업 치료가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종합 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화 치료라고 있었잖아요. 왠지 이렇게 삼킴 능력을 삼킴 능력이 저하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복돋아주는, 뭐 입안에다가 이제 감각을 일깨워주려고 이제 차가운 막대 같은 걸 댄다던가, 손에 이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팥이나 콩 같은 걸 만지거나, 어쨌든 이래요. 인지 능력도 키워주고 전기 치료 같은 것도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종합 치료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이 작업 치료라는 거는 오전 오후로도 배웠던 것 같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해가지고 하루하루가 항상 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퍼즐 같은 이런 블럭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사진에도 나오네요. 이런 것도 막 하고, 컵 옮기기, 뭐 물건 집기, 팥주머니 만지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기 치료라는 게 가끔씩 해주는데, 그 전기 패치는
저희는 저희가 사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간병인들이 옆에 잘 챙겨줘야 돼요. 환자는 이렇게 자기 몸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다 챙겨줘야 합니다. 한 10,000원인가 주고 샀었던 것 같은데 꼭 개인 거를 쓰더라고요. 잊어버리면 또 사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잘 챙겨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표를 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2층에는 언어치료와 작업치료실, 그리고 뭐 3층에는 운동치료와 물리치료실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오전에는 언어치료, 작업치료 2층에서 끝내고 뭐 오후에는 3층에서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거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가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오후에는 쌩쌩해. 그러면은 오전에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를 하고 오후에는 운동 치료랑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잘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00%뭐 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진짜 뭐 느끼시겠지만 우리 말고도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면은 기다렸다가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환자한테도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환자들은 이제 아기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고 뭘 먹고 싶어 하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얼르고 달래셔가지고서는 뭐 무조건 재활은 무조건 다니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6개월 안에 받았던 재활이 나중에 되면은 그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을 해도 하루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시간이 금이에요. 그러니까는 환자분하고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잘 짜주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보호자들이 할 일입니다.